오늘은 초점인데요. 초점을 맞추는 건 기기의 성능보다 촬영자의 센스가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한번 세미나 들어보시고 진짜로 제 말이 맞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초점은 센스입니다. 센스.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촬영자가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날아다니는 새를 예전에도 찍었죠. 근데 요즘은 기계가 좋아지니까 그냥 사진 처음 찍어보시는 분도 A1 주고 찍으라고 하면 찍을 거거든요. 하지만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더 좋아진 기기를 사용하는 시기에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초점을 맞춘다.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 중에서 초점을 안 맞추고 사진 찍은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초점은 안 맞춰. 이러신 분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사진 찍으시는 분들 중에. 초점은 누구나 다 맞추고 있는데 이 초점이 뭐냐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초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리를 제어하는 거예요. 나와 피사체와의 거리를 제어하는 걸 초점을 맞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피사체가 거리가 변할 수도 있고 거리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피사체의 거리를 맞출 때에 어떻게 맞추실 거예요? 내가 그냥 눈대중으로 맞추실 거예요? 아니면 카메라의 도움을 받아서 카메라가 거리를 측정하도록 하실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무슨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갖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카메라한테 맡기고 카메라가 거리를 판단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누가 편하냐? 우리가 편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그동안 엄청 많은 사진 강의 세미나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로 초점을 잘 맞추시는 분이 너무 없어요. 제 주변에 사진 생활 하시는 분들도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도 초점을 잘 못 맞추시는 분들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많고요. 그런데 초점을 잘 맞추는 사람은 진짜 너무 적은데 초점을 잘 맞춘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진짜 너무 많아요. 자기가 초점을 잘 못 맞추는데 잘 맞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자 나오는 질문은 뭐냐면 왜 카메라가 초점이 안 맞죠?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카메라가 초점을 못 맞춘 게 아니라 사용자가 잘못해서 초점이 안 맞은 건데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사람이 잘못해서 초점이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초점을 사람이 잘못해서 기계가 초점을 잘못 맞췄는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실수하지 않았어. 나는 제대로 했어. 라고 생각을 착각하다 보니까 기계가 잘못 맞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잘했고 기계가 잘못한 거야. 이런 분들이 사실 도와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는 사람이 실수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거부감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를 말해주는데 잘못한 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고쳐서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 초점을 잘 맞출 수 있는데 나는 틀리지 않았어 라는 착각에 빠져 계시니까 아무리 말을 해줘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런 분들은 초점을 못 맞춰요. 그래서 제가 초점을 맞추는 걸 가르쳐 드리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힘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초점을 맞추려면은 일단은 기기의 성능 너무 중요합니다. 기기의 성능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 기기의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게 촬영자의 센스입니다. 센스. 촬영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디에 맞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잘 해야 초점이 아주 잘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가 이제 오늘의 핵심이에요. 일단은 초점이 여러분이 사진을 찍었어요. 초점이 안 맞았어요. 그러면 가능성은 카메라가 실수했거나 촬영자가 실수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확률이 더 높냐? 예전에는 카메라가 지금보다 하드웨어 성능이 훨씬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카메라가 초점을 잘 못 맞췄을 가능성이 높았던 시기가 있었죠. 하지만
점점 갈수록 카메라가 좋아지면서 카메라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져 가고 있거든요. 점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면 초점이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촬영자가 실수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면은 그 실수를 안 할지를 잘 공부해 봐야겠죠. 만약에 여러분한테 A1이라는 카메라가 있어요. 그런데 사진을 찍었어요. 초점이 안 맞았잖아요.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했을 가능성이 저는 100%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카메라의 성능이 정말 압도적으로 좋아요. 압도적으로. A1을 쓰는데 초점이 안 맞는다?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을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라는 거죠. 카메라의 문제를 생각하기보다 사람이 분명히 뭔가 잘못한 거라는 거죠. 그 정도로 카메라의 완성도가 높아져 버렸다라는 건데,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기기의 성능이 중요하지만 왜 생각을 잘해야 되냐면, 기계가 하지 못하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계가 초점을 잘 맞출 수 있을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도 사진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센스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강의 때마다 맨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0명 중에 초점을 잘 맞추는 사람은 1명이고 99명이 초점을 잘 못 맞추다 보니까 99명끼리 얘기하는 것들이 이론이 되어 있고 그게 노하우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틀린 방법이기 때문에 99명이 다 같이 틀리고 있는 건데, 다 같이 틀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일단 우리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카메라에 있는 초점 모드랑 초점 영역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재방송 됩니다. 초점 모드는 일단 카메라에서 제공하는 초점 모드는 AFS, AFA, AFC, DMF, MF 등이 있습니다. AFS는 싱글이고요. AFN은 오토, AFC는 컨티니어스, DMF는 다이렉트 매뉴얼 포커스, MF는 수동 초점 매뉴얼 포커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기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AFS랑 AFC예요. AF 싱글이 있고요. AFC 컨티니어스가 있거든요. 싱글과 컨티니어스, 싱글이랑 컨티니어스. 그러면 거리가 변하지 않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가 있고요. 거리가 변하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진을 촬영하실 때 어떤 피사체를 더 많이 찍을 것 같아요? 거리가 변하는 피사체, 거리가 변하지 않는 피사체. 저는 압도적으로 요즘에 거리가 변하는 피사체, 저희 아들 요나단을 찍습니다. 거리가 아주 급격하게 변해요. 막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왔다 갔다가 되게 심하다라는 거죠. 제가 풍경사진 찍을 때는 저는 AFS를 훨씬 많이 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찍는 피사체가 인물이다 보니까 AFC를 많이 쓴다라는 건데, 가만히 있는 피사체를 AFS로 찍으면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움직이는 피사체를, 거리가 변하는 피사체를 AFC로 찍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떤 데 문제가 되느냐, 거리가 변하는 피사체, 계속 뛰어다니는 저희 아기를 제가 AFS로 찍으면 초점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저희 아기는 막 뛰어다니는데 제가 초점이 딱 한 번에 고정되어 있는 AFS를 쓰면은 초점이 안 맞을 거라는 거죠. 만약 근데 그렇게 찍어갖고 초점이 안 맞았으면 그거는 기계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용자가 설정을 잘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AFC, 가만히 서 있는 피사체를 AFC로 찍으면 초점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움직이는 거는 AFS로 찍으면 안 되는데, 거리가 변하지 않는, 가만히 있는 거는 AFC로 찍으면, 가만히 있는 걸 AFC로 찍으면 문제가 되냐 안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안 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거 AFC로 찍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걸 AFC로 찍을 거면 그러면 AFS가 왜 필요할까요? 거리가 변하는 것도 변하지 않는 것도 AFC로 찍으면 되면, 가만히 있는 피사체는요 AFC로 찍어도 될 때가 있지만 찍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초점이라는 거 맞출 때 워블링이라는 거를 해서 렌즈가 이렇게 앞뒤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피사체는 가만히 있는데 초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맞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가만히 있는 피사체는 AFS고요. 확률상 거리가 변하는 피사체는 AFC로 찍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영역.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주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영역이에요. 영역. 영역에 대한 오해를 엄청 많이 하세요. 와이드 있어요. 와이드. 와이드는 화면 전 영역에서 피사체를 검출하는 걸 와이드라고 하고요. 존은요, 플렉스블 스팟 9개가 있는 걸 존이라고 합니다. 플렉스블 스팟은 라지, 미디움, 스몰로 바뀌어서 사이즈가 3개가 있고요. 확장 플렉스블 스팟이라는 게 있어요. 확장 플렉스블 스팟. 여러분 요거 어떤 거 많이 쓰시나요? 저는 참고로 중앙은 안 쓰고 플렉스블 스팟은 거의 라지를 씁니다. 그리고 확장 플렉스블 스팟은 잘 안 써요. 확장 플렉스블 스팟은 AFS에서는 안 쓰고 AFC에서 추적, 리얼타임 트래킹 할 때만 이 추적 확장 플렉스블 스팟을 씁니다. 조그만 박스 안에 큰 박스 있죠. 이게 확장 플렉스블 스팟을 표시하는 이미지예요. 이미지. 자, 그러면 여기 이 영역의 차이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은 와이드라는 거죠. 와이드는 이런 거예요. 카메라야, 너가 화면의 전체에 보여지는 이 부분에서 아무데나 네가 찍고 싶은 데에 초점을 맞춰. 이 말이 이게 와이드예요. 이게 와이드. 그러면 존은 이렇게 플렉스블 스팟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9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이 9개 중에서 초점을 맞춰 이렇게 하는 게 이 초점 영역 존입니다. 중앙은 제가 안 쓰고 플렉스블 스팟에는요, 라지가 있고요. 스몰, 라지, 미디엄, 스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게 라지가 이만하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한번 찍었죠? 어때요? 저 뒤에 안 맞죠? 저기 네모에 맞추니까 안 맞았어요. 근데 이거를 미디움 했더니 어때요? 또 안 맞았어요. 어깨에 맞았죠. 근데 이번에는 또 스몰 이랬더니 스몰. 자, 맞았죠? 근데 이렇게 맞았는데 이거를 미디움으로 하면 이렇게, 스몰로 하면 이렇게. 어때요? 이 초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스몰로 했을 때 이 스몰이 여기 어깨에 살짝 걸치게 되면은 이게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 스몰이랑 미디움이랑 라지 중에 제가 저 뒤에 있는 아이언맨을 맞추려고 하면은 어떤 걸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스몰을 써야 된다는 거죠. 스몰. 내가 명확하게 원하는 곳에 맞추려고 하면은. 근데 보세요. 이런 생각들 한다라는 거죠. 제가요, 라지를 했어요. 라지를 했고요. 저는 마음상 뒤에 있는 아이언맨을 찍으려고 이렇게 찍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화면의 전체에 들어온 부분 중에서 뒤에 있는 아이언맨의 얼굴이랑 오른쪽에 있는 아이언맨의 어깨랑 어떤 게 여러분 더 화면에 많이 들어왔어요? 분명히 여러분 보실 때도 뒤에 있는 아이언맨의 얼굴이 더 많이 들어온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은, 나는 이렇게 라지를 쓰는 이유가 저 가운데 있는 아이언맨 찍으려고 한 건데 왜 자꾸 어깨에 맞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카메라가 실수한 게 아니에요. 카메라는 어떤 거냐면, 너가 영역을 선택하면 그 영역 안에 있는 곳에 내가 맞춰줄게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비중이 어깨가 작고 조금 들어가고 많이 들어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사체는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가까운 데 초점을 더 먼저 맞추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에 어깨가 있으니까 어깨에 맞은 거예요. 이랬을 때에는 내가 그냥 이렇게 이거를 스몰을 해서 저 뒤에로 이렇게 초점을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제가 그동안 많이 설명했던 초점 확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초점 확대. 이 초점 확대라는 거를 쓰면은 그냥 내가 확대해서 보고 찍을 수 있으니까 꽃이나 이런 상황에서 너무 편하게 찍을 수 있죠. 메뉴에서 확대라는 거를 해보면, 자, 여기다가 제가 초점 확대라는 기능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라지로 하게 되면은 어깨에 맞았잖아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스몰로 바꿔서 찍던가, 아니면 라지일 때 그냥
확대해서 옮겨서 이렇게 맞추고 찍던가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하면 됩니다. 자, 지금 설명했던 게 이런 와이드가 있고 존이 있고 플렉시블 스팟이 있고 뭐 확장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 건 이 확장. 요 확장이라는 거는 보세요. 자, 지금 속도를 한번 볼까요? 초점 빨리 잡히죠.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작은 박스에 빨리빨리 잡히거든요. 확장 플렉시블 스팟을 쓰면은. 근데 이게 얼굴로 이렇게 하면은 저 하얀 동그라미 안에 피사체가 없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 이 겉에 테두리 잡히는 거 보이세요? 워블링이 있죠. 원래는 이렇게 하면은 워블링이 없죠. 워블링이 없는데 이게 이 테두리로 이렇게 가면은 겉에 테두리 잡히는 거 느껴지세요? 확장 플렉시블 스팟이라는 걸 쓰게 되면은 안에 있는 박스는요, 플렉시블 스팟으로 따지면 스몰 같은 개념이에요. 스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스몰이 있으면 요 스몰 사이즈가 있고요. 요게 이렇게 미디움 사이즈가 있잖아요. 스몰이랑 미디움이랑 라지가 있는데, 확장을 쓰게 되면은 스몰 안에 미디움이랑 라지 중간 정도의 사이즈 되는 게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조그만 박스에 초점을 맞췄다가 여기에 피사체가 없을 경우에 옆에 있는 걸로 초점을 다시 옮겨가라. 1차로 안에 있는 작은 박스, 2차로 겉에 있는 박스. 플렉시블 스팟을 스몰 플러스 미디움으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에 뭐가 있을 때는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잡혀요. 근데 이게 안에 뭐가 이렇게 없을 때 애가 지금 여기 겉에 잡았죠. 겉에. 이런 겉에. 근데 겉에 잡을 때 어때요? 느리죠. 안에 잡을 때보다 겉에 잡을 때가 훨씬 느려요. 이 느린 이유는 플렉시블 스팟 자체가 안에, 확장 플렉시블 스팟 자체가 안에 거 맞출 때에는 빨리 되는데, 뒤를 그 큰 박스로 잡을 때는 워블링이 한번 이렇게 느리게 잡히기 때문에 저는 AFS를 쓸 때에는요, 이 영역 중에서 확장 플렉시블 스팟은 느려서 잘 안 써요. 그냥 내가 라지, 미디엄, 스몰을 그냥 골라서 씁니다. 골라서. 저는 요거를 골라서 쓴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영역의 차이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공부한 것들을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아가야 합니다. 이게 베이스 이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곳에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야 될 때는 가장 쉽게 하는 거는 이 확대를 이용하는 사진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A1의 화면이에요. 제가 초점 확대라는 기능을 넣어 놓은 다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를 기본적인 AF 설정을 한 다음에 초점 확대 설정까지 다 하고 보면, 자, 어때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고 찍으면, 확대해서 보고 찍으니까 그냥 초점이 잘 맞아요.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보고 찍었으니까 당연히 초점이 잘 맞죠. 확대해서. 이런 방법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 네, A1은 좀 많이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데를 이렇게 가져가서 확대해서 보고 이렇게 찍는 기능이 초점 확대 AF.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냐면, 다음 영상들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초점 관련 사진 이론이랑 초점 관련 카메라 기능은 제가 지금 알려드린 것, 요 정도까지만 아셔도 사실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여러분이 그래도 어딘가에서 보고 들었던 내용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후부터 얘기할 것들이 여러분이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얘기들일 거다라는 거예요. 초점을 맞출 때 여러분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이렇게 플렉시블 스팟 라지로 그냥 보고 찍는 거죠. 그러면 저 초록색 안에 꽃이 들어왔으니까 찍어서 확대했는데, 그러면 안에가 아니라 뒤에 꽃, 안에 겉에 있는 꽃잎에 맞았네. 나는 저 안쪽에 노란 부분에 맞추고 싶었는데 좀 움직여서 흔들린 건가? 셔석을 올리고 또 찍어서 확대해서 보지만, 이거는 저 안쪽이 아니라 겉에 있는 꽃잎에 맞은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플렉시블 스팟을 제가 라지로 했기 때문에. 셔석을 더 올려서 찍어도 이렇게 안쪽에 맞은 것보다 바깥쪽에 맞은 느낌이 더 클 거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스몰로 저 안을 저렇게 맞추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확대 AF 앞에 했던 것처럼 그런 확대해서 맞추는 AF를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확장 플렉스블 스팟을 써서 겉에 있는 테두리가 아니라 안에 있는 테두리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게 근데 A1이어갖고 너무 잘 맞는 게 있긴 해요. 이랬을 때에 세밀하게 맞추려고 하면 플렉스블 스팟 스몰이라든지 아니면 추적을 해보면 이렇게 안에 먼저 맞을 때가 있어요. 자, 또 한 번 더 볼게요. 이렇게 맞추면 초점이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확대해 보면은 어때요? 안에 노란 부분에 안 맞았죠. 겉에 있는 꽃잎에 맞았죠. 이런 거에서 안에 꽃잎 노란 데에 맞추고 싶으시면 스몰로 하고 찍어야 확대해서 봤을 때 초점이 정확하게 맞았을 거라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지일 때와 스몰일 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스몰을 쓰라고 이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스몰 잘 안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라지일 때가 있고 스몰일 때가 있는데 초점 영역 안에 들어오면 어디에 맞았어도 그거는 카메라는 정상 동작을 한 거라는 거죠. 사용자가 명확하게 난 노란 데에 맞추고 싶어, 꽃잎에 맞추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한 대로 카메라를 조작해 줘야 된다라는 거. 자, 여기서 이렇게 라지로 찍어버리면 이 아랫부분에 초점이 맞을 수, 여기가 이 노란 데보다 여기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이 맞을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플렉스블 스팟 라지가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죠. 요랬을 때에는 이거를 이렇게 작게 해서 이렇게 맞추고 찍어야, 이렇게 하고 맞추고 찍어야 저기에 이렇게 잘 맞을 수 있다. 또는 이런 확장 플렉스블 스팟 중에서도 보면 안에 있는 작은 거에 맞았잖아요. 이게 플렉스블 스팟 저기 스몰처럼 맞은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 겉에 테두리로 맞았으면은 이거는 가운데 초점이 안 맞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요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 확장 플렉스블 스팟 쓴 거랑 그냥 스몰 쓴 거랑 은 초점이 맞았는데 이 라지를 쓴 것만 초점이 안 맞았습니다. 리얼타임 트래킹을 할 때 추적, 확장, 플렉스블 스팟을 많이 쓰는 이유는 카메라한테 피사체 중에 가운데에 있는 조그만 박스에 먼저 맞췄다가 안 되면 그 겉에 있는 데에 맞추라고, 좀 더 명확하게 내가 맞추고 싶은 것을 세밀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제가 리얼타임 트래킹을 쓸 때에는 추적, 확장, 플렉스블 스팟을 쓰는 거고, 일반적인 사진을 찍을 때에는 그냥 플렉스블 스팟, 라지, 미디움, 스몰을 저는 그냥 빠르게 바꿔서 촬영을 하는 걸 더 좋아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 본 적 많으시죠? 위상차 AF, 콘트라스트 AF, 뭐 SLR에도 위상차가 있었고 미러리스에도 위상차가 있는데, 이거는 한글로 표시하는 것만 위상차지 방식이 전혀 다른 위상차예요. 자, 이런 게 의미하는 바가 되게 중요한데, 위상차라고 하는 건 피사체가 있으면 카메라에서 피사체를 딱 봤을 때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상이 하나, 피사체가 하나인데 상이 두 개로 있는 거예요. 이게 렌즈의 포커스 렌즈를 움직임에 따라서 상이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쪼개지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 렌즈를 얼마만큼 움직이면 이 상이 하나가 될까를 계산하는 방식이 위상차 방식이에요. 콘트라스트라고 하는 건 이 피사체가 있으면 초점을 앞뒤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래서 초점이 잘 맞은 데서 멈추는 방식이 콘트라스트 AF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저희 바탕화면에 나와 있는 요 이미지를 보면은, 요 이미지대로 보면 여기 되게 중요한 그림이 있어요. 요거.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가죠. 근데 여기 이렇게 돌아오는 요 화살표 있죠. 이 돌아오는 요 꺾여 있는 유턴하는 요 화살표가 콘트라스트 AF를 의미하고, 여기 요렇게 가고 있는 요 파란색 요게 위상차를 의미합니다. 위상차는 계산을 해서 가는 거라서 그냥 한 방에 가요. 직진 딱 가요. 계산이 틀리면 초점이 안 맞는 거고, 계산이 맞으면 초점이 맞는 거고, 콘트라스트는 계산을 실시간으로 바로 해서 잘 맞았다라고 생각되는 데서 멈추는 게 콘트라스트 AF입니다. 그래서 콘트라스트 AF가
예전에는 느리다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콘트라스트만 쓰는 게 아니라 위상차랑 콘트라스트를 같이 하이브리드로 쓰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빠르게 되는 거죠. 이 콘트라스트 방식은 어떻게 아냐면 사진을 찍었잖아요. 이거는 RAW 기준이 아니라 JPG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똑같은 풍경을 핸드헬드로 이렇게 들고 찍었는데 한 장은 흔들렸고 한 장은 안 흔들렸어요. 만약에 두 장을 찍었는데 한 장은 흔들렸고 한 장이 안 흔들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진을 열어보지도 않고 파일 정보만으로 어떤 게 흔들린 사진인지 어떤 게 안 흔들리는 사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냐? 초점이 맞으면 데이터가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사진인데 한 장이 흔들리고 한 장이 안 흔들렸으면은 초점 맞은 사진이 용량이 큽니다. 초점이 안 맞은 사진이 용량이 작아요. 콘트라스트 AF가 그런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데이터량이 가장 많아지는 점에서 멈추는 게 콘트라스트 AF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위상차라고 하는 게 예전에 우리가 SLR이라는 카메라를 썼을 때랑은 전혀 다른 위상차이니까 이게 헷갈리는데, 여러분 혹시 SLR 카메라 써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SLR 카메라를 쓰는 사람인데 초점을 잘 맞추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일단 초점을 잘 맞추려면 SLR 카메라를 쓴다. 그럼 내가 사용하는 카메라의 AF 모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미러리스는 초점 영역에 대한 성능 차이가 없지만 SLR 카메라는 성능 차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SLR 카메라에는 라인 센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크로스 센서, 듀얼 크로스 센서 뭐 요런 것도 있었고 2.8 대응, 5.6 대응, F8 대응 막 요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SLR 카메라는 초점 영역의 포인트가 50개 이렇게 넘으면 되게 많은 이제 위상차 포인트였던 거죠. 근데 보통의 보급형 이제 카메라들은 19개 막 요렇게 있었거든요. 막 9개, 15개 막 요번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중앙 하나밖에 못 썼어요. 왜냐면 나머지들은 있지만 쓸 수 없는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왜냐면 센서에는요, 라인 센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펜이 하나 있어요. 펜. 이 펜이 하나 있고요. 펜이 하나 있으면 이 펜은 우리가 사진을 찍을 건데 카메라가 여기다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을 분석해야 되는데, 얘를 분석하려 그러면 라인 센서는 예를 들어 이렇게 똑같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의 라인이 있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 라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피사체를 따지려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생긴 센서가 있고 이렇게 생긴 센서가 있으면 얘는 이렇게 긴데 이렇게 생긴 센서는 이게 같이 일치하니까 얘를 분석을 못 한다고요. 이게 크로스로 이렇게 돼 있어야 이게 피사체가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라인 센서를 쓰면은 피사체의 방향에 따라서 검출하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SLR 시대에는 라인 센서를 쓰는 것보다 그래도 사람들이 좀 쓸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던 센서는 크로스 센서. 크로스 센서는 라인이 이렇게 돼 있었으면 크로스는 이렇게 더하기 모양으로 두 개를 이렇게 크로스를 꺾어 놨다라는 거죠. 그러면 듀얼 크로스는 뭐냐? 이 십자가 중에서 하나 이렇게 대각선으로 꺾어놔요. 그러면 십자가가 하나가 있고 하나 이렇게 대각선에 X자가 있는 거죠. 그럼 두 개가 합치면 나오는데, 그게 지금 PT에 나와 있는 왼쪽 테두리에 있는 건 라인 센서, 맨 구석에 있는 건 라인 센서. 있지만 쓸 수 없는 수준. 크로스 센서는 그나마 좀 괜찮은 거. 듀얼 크로스는 여기에는 이제 4개니까 듀얼 크로스는 라인 센서가 4개가 있는 거니까 하나는 2.8 대응, 하나는 5.6 대응, 하나는 F8 대응 막 이런 것들을 해서 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망원 렌즈를 쓸 때 200 컨버터 SLR 시대 때 썼으면요, 200 컨버터 쓰면 보통 F8을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F8 이상의 조리개, F8보다 더 어두운 조리개를 하려고 하면은 2.8 대응 센서는 F8의 렌즈를 초점을 잘 못 맞춰요. 그래서 그때는 F8 대응 센서가 있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SLR 카메라에서는 아주 고급형 플래그십 카메라에만 F8 대응 센서가 들어있어서 보급형으로 장망원 렌즈로 새를 찍는다 뭐 이런 거는 절대 불가능했던 영역이었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런 센서의 격차가 엄청 심하던 시기니까. 여러분 요런 얘기들 하면은 보통 싫어하세요. 어려우니까. 근데 이거를 알아야 돼요. 뭐냐면 미러리스에 들어가 있는 센서는 라인 센서, 크로스 센서, 듀얼 크로스 센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라인 센서예요. 라인 센서인데
SLR과 미러리스의 차이는, 미러리스는 SLR은 초점을 맞추는 별도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고, 미러리스는 그 AF 모듈이 없거든요. 그걸 누가 대신하냐면 센서가, 이미지 센서가 초점값지도 대신하는데, 이미지 센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RGB 센서예요. RGB 센서예요. RGB 레드 그린 블루를 받아들이는 센서인데, 이게 2 곱하기 2로 해야 되기 때문에 4개의 배열을 해야 돼서 R 레드 하나, 그린 둘, RGB 센서거든요. 이 그린이 명도 정보를 많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는 대부분 RGB 센서인데, 그러면 위상차 화소는 뭐냐? 그 RGB 센서 중에서 카메라에 색을 저장하는 정보를 쓰는 게 아니라 상을 받아들이는 정보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RGB 중에서 하나에다가 이 상을 분석하는 거로 써버리니까 어디를 썼냐? 그린 센서, RGB니까 G가 2개니까 G 그린 색상에다가 위상차 화소를 넣어가지고, 이거는 컬러를 받아들이는 정보로 쓰는 게 아니라 초점을 받아들이는 정보로 쓰게 되는 거죠. 그게 엄청 많은 픽셀, 막 몇백만, 막 뭐 6100만 화소, 막 2400만 화소 중에 2400만 화소 중에서 300 몇 개의 이제 화소를 쓰는 거니까 좀 이제 훨씬 더 적은 양을 쓰는 거긴 하죠. 하지만 미러리스가 SLR보다는 더 많은 위상차 포인트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그 센서의 픽셀을 쓰기 때문에. 근데 이 픽셀을 쓰다 보니까 얘네는 라인의 배열이라는 거고, 그 라인의 배열이다 보니까 못 맞추는 영역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래도 SLR 때보다 초점의 자유도가 높아진 건 엄청 촘촘하게 많이 박혀 있어서, 네, 그런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결국은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게 미러리스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러리스는 SLR이랑 전혀 다른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하려고 이런 것들을 설명했던 거고, 전혀 다른 하드웨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맞추는 방식도 전혀 다릅니다. 근데 사진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걸 잘 안 받아들이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거를 가지고 사진에 적용하시면 돼요. 우리는 사진 생활을 할 때 심도라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 심도는 뎁스 오브 필드, 뭐 DOF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어떤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면 그 피사체와 나와의 사이에 앞에 부분에 초점이 날아가는 영역이 있고 뒷부분에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인포커싱, 아웃포커싱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냥 심도에서 앞에 뭐 전경이 날아가기도 하고 후경이 날아가기도 하는데, 이게 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촬영을 해보면 여러분은 내가 어떤 피사체를 찍으면 그 뒤에 분명히 배경이 존재하죠. 내가 초점을 맞췄으면 그 피사체 뒤에 배경이 존재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 아마 경험해 본 적 되게 많으실 거예요. 내가 내 앞에 있는 걸 찍다가 초점이 뒤로, 내가 앞에 꽃을 찍고 있는데 초점을 맞추다가 앞에 있는 꽃을 찍는데 잘못 맞아갖고 뒤에 산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 산에 있는 초점을 앞에 꽃으로 가져오려고 하면은 초점이 잘 안 들어와요. 근거리에는 초점이 잘 맞았었는데 근거리에 맞추다가 내가 원거리를, 앞에 있는 꽃을 찍다가 원거리에 산을 찍으려고 하면 초점이 너무 잘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원거리에 산을 찍다가 근거리에 꽃을 찍으려고 하면은 초점이 안으로 잘 안 들어온다고요. 이게 모든 미러리스 카메라의 특징이에요, 특징. 왜냐면 센서의 특징 때문에 오는 거여서. 브랜드 불면 모든 미러리스는 동일합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얘기들이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서의 성능이, 센서의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건데, 이게 내가 근거리에 맞추고 있을 때에는 원거리로 초점이 나가는데, 원거리 한 번 나가는 그 순간 심도 때문에 근거리가 대비가 없어져요. 앞에 있는 꽃들이 형체가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대비가 없으니까 원거리에 있는 초점이 안으로 잘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콘트라스트 방식이랑 위상차 방식 자체가 상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게 원거리로 맞췄을 때 근거리는 가까운 건 아예 이제 초점이나 맞추 이런 그 대비 자체가 다 뭉개져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 후경보다 전경이 훨씬 많이 날아가거든요. 피사체가 나랑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상을 맞출래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카메라가. 대비가 없어가지고 아예 상 자체를 분석을 못하니까 안 들어온다는 거죠. 왜냐면 맞출 대상이
없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카메라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거리에서 원거리로 했을 때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안 들어올 때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너무나 쉬워요. 뭐냐? 바닥을 한번 맞추면 돼요. 이게 뭐냐? 원거리에 있는 게 근거리로 안 들어오고 있는 건 앞에 꽃에 맞추려고 해도 얘가 대비가 없어져 버리니까 대비가 저 많이 있는 뒤쪽에 그냥 맞아 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 들어오니까 이거를 내가 바닥으로 못 맞추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바닥으로 한번 맞추세요. 어차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렌즈의 최단 촬영 거리는 기본적으로 뭐 가까우면 30cm 그러지만 망원 렌즈라고 하면 보통 한 1m 내외에 되거든요. 1m 이상을 넘어가는 렌즈들은 많진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쓴 상태로 바닥을 한번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바닥과 나와의 거리가 어떨 것 같아요? 1m 정도는 된다고요. 1m 정도는. 그러니까 뭐냐? 카메라가 근거리에서 원거리로는 잘 이동을 하니 원거리에서 근거리로 안 들어오니 초점을 근거리로 빠르게 받아들이는 거는 촬영을 하다가 바닥을 한번 맞추고 다시 이렇게 보면은 근거리로 초점을 확 당긴 다음에 아주 근거리에서 조금 더 먼 근거리로 초점을 예를 들어서 바닥에 딱 맞추는 순간 내가 한 1m로 초점이 맞았다고 치면은 1.5m에 있는 꽃으로는 초점이 빠르게 이동을 한다는 거죠. 이게 초점 맞출 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뭐냐? 거리를 앞으로 당겨서 당긴 상태에서 원거리로 나가게 해주는 방법.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근거리로 당기고 근거리에서 원거리로 보낸다. 그게 가장 쉬운 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찍을 때는 바닥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적용이 안 되고 바닥이 반사가 심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손을 앞에 살짝 가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손으로 앞에 가려버리면 카메라의 기본 렌즈는 앞으로 이렇게 확 들어오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거리에 있는 대비가 강한 대로 초점을 맞추면 유리하다. 망원 밝은 단렌즈는 원거리 맞추는 순간 근거리는 형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광각은 그래도 난데 이게 망원에서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방금 설명했던 거 원거리를 근거리로 당기는 방법 요거 이해되세요? 요 원거리 근거리 당기는 것만 알아도 초점 맞추는 방식이 아주 빨라집니다. 이 사진 제가 진짜 옛날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되게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벚꽃이 그냥 물에 떨어져 있는 사진인데 벚꽃은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벚꽃이 물에 이렇게 있는데 저는 물에 떠있는 이 벚꽃 찍는 것도 너무나 좋아하지만 반사된 떨어지지 않은 벚꽃 이 사진에서 물에 반사된 저 나무에 초점을 맞추는 거 이런 게 쉽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 저 물에 반사된 나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은 될까요? 진짜 웬만한 카메라는 그냥 다 저 벚꽃 잎에 초점이 계속 맞아요. 왜냐면 가깝고 형체가 대비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이랬을 때의 이런 상황에서 저 물 안에 반사되어 있는 나무에 초점을 맞추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거죠. 아까 했던 거의 응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초점을 확대해서 맞추는 방법도 있고 수동으로 맞추는 방법도 있는데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내가 아래 물에 반사되어 있잖아요. 반사되어 있는 나무가 있죠. 그러면 결국은 나는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난 어디에 맞춘 거죠? 물에 맞춘 거라는 거죠. 물에. 그런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차피 나는 물에 반사된 나무를 찍을 거니까 이때 센스는 뭐냐면 어차피 물에는 너무 가까워서 안 되니 그냥 나무를 한번 초점을 맞춰요. 나무에다 한번 초점을 맞추고 물속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초점을 안 맞춰도 이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저 나무에 초점이 잘 맞는다는 거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내가 가까이에 있는 물에 뭐 1m, 1m 정도 되는 물에 이 물 표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막 깨끗하지도 않고 뭐가 떠 있고 이러면 그 떠 있는 부유물에 초점이 맞아버리니까 이랬을 때에는 결국은 물에 반사돼서 그 위에 있는 나무의 거리를 생각하면 그냥 내가 나무에 초점을 한번 맞추고 반셔터로 눌러서 나무에 한번 딱 맞추고 물을 딱 보는 순간 지금처럼 나무에 초점이 맞아 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것이고 이때에 반셔터를 누르시던 확대를 누르시던 해서 세밀하게 내가 원하는 곳에 초점을 딱 맞추시면은 그냥 그걸로 초점이 끝난다라는 거죠. 요거 이해되셨나요? 이런 거는 카메라의 성능으로 찍는 게 아니라 이건 A1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카메라로도 생각을 잘하면 너무 쉽게 해볼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위상차, 뭐 콘트라스트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거리, 초점은 거리이기 때문에 그 거리를 생각해서 이런 판단을 해주시면은 멀리 있는 걸 가까이로 당기고 근거리에 있는 걸 원거리로 보내고
만약에 안 되는 점이 있으면 내가 찍을 피사체랑 비슷해 보이는 거리에 있는 대비가 뚜렷한 피사체에 초점 한번 딱 맞추고 내가 찍을 피사체 맞추면 아주 쉽게 맞출 수 있다. 안 되는 걸 자꾸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초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지금까지 설명한 건 정적인 피사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고민했을 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가만히 있는 피사체는 쉬운데 동적인 건 되게 어려운데 그 동적인 피사체를 촬영할 때의 핵심은 AF-on. 이 AF-on을 잘 써야 돼요. 이 AF-on을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에서도 버튼이 손이 잘 가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피사체가 움직이는데 그 피사체가 움직일 때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반셔터랑 AF-on이 뭐가 달라 도대체? 그냥 반셔터로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셔터는 촬영을 하고 나면은 촬영을 했죠. 손을 떼는 순간 어때요? 끝나요. 피사체는 이동을 하는데 내가 한 컷 찍고 손을 떼고 다시 찍으려고 하면 이 피사체가 이미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반셔터는 한번 누르고 손을 떼면은 초점 검출을 멈추니 나는 촬영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원하는 타이밍이 올 때까지 초점을 맞춰야 되니 그럴 때 쓰는 게 AF-on. AF-on을 누르면 반셔터라고 하는 게 AF-on과 AEL이 합쳐진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 AF-on을 씀으로 인해서 피사체가 이동을 할 때에도 촬영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맞추고 있고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손을 떼지 않고 AF-on을 계속 누르고 있고 그 상태에서 촬영하는 타이밍이 왔을 때 셔터를 누르는 거예요. 셔터를 누르고 떼도 AF-on은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뭐냐면 우리가 연속 촬영으로 어떤 움직이는 걸 찍다 보면은 다 찍으면 그 중간에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 버리는 거를 골라내는 작업도 너무 힘들어요. 특히 연사가 빠를수록. 그리고 옛날에는 초점이 안 맞으니까 초점 안 맞는 거 지우고 마음에 안 들고 지우고 이러면은 셀렉하면 사진이 몇 개 안 남았는데 요즘은 초점 다 맞아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울 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AF-on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AF-C로.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연사를 하더라도 셔터를 눌러서 AF-는 눌러서 초점을 계속 맞추고 있는 상태에서 이 셔터를 누르면 초점이 촬영 타이밍이 결정이 돼서 뭐 따다닥 이런 식으로 끊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초점이 맞은 사진을 계속해서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연속 촬영을 다 하는 게 아니라 AF-on을 눌러서 초점 검출은 하면서 그 다음부터 셔터는 뭐냐? 반셔터는 AF-on으로 하니까 필요도 없고 셔터는 그냥 타이밍 내가 눌렀을 때 찍혀라 뭐 요런 개념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게 AF-S부터 AF-C였고 AF-C를 쓸 때는 이 AF-on의 개념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을요 다 잘한다고 사진이 잘 찍히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초점에 대한 얘기만 했잖아요. 동적인 사진이거나 아니면은 뭐 정적인 사진이어도 내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초점을 완벽하게 해도 셔터 스피드 확보 안 하면 흔들리면은 결국은 버리는 사진이라는 거죠. 여러분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사진이 초점이 안 맞은 것인지 흔들린 것인지 렌즈가 화질이 안 좋은 것인지 카메라가 화질이 안 좋은 것인지 이거를 판단하는 능력이 진짜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카메라와 렌즈의 화질을 보기 전에 초점을 못 맞추거나 흔들려 가지고 상이 흐릿하게 나온 걸 가지고 왜 카메라 화질이 이렇게 안 좋아요? 왜 렌즈가 이렇게 안 좋아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요즘에 점점 낮아졌어요. 사진 촬영하실 때 초점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맞추시고 이거 다 하시더라도 셔터 스피드 확보해 갖고 흔들리지 않게 촬영이 되는 것, 특히 화소가 높은 카메라를 쓰시면 쓰실수록 더더욱 셔터 스피드 확보가 중요하다. 이 정도까지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